5분 남았습니다. 이제 장 곧 마치게 되는데요. 현재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 0.6% 정도, 0.62%의 마이너스 구간 2,492.53포인트 정도 선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수목금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주 후반에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주 중반에는 2,500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그 아래쪽에 머물면서 2,500선의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주간입니다. 게다가 이 주봉상으로도 그동안 거의 5주 연속해서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네요.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 마치면 1.3% 정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쉬어가는 모습 뚜렷했던 한 주로 기억이 되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저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다면 코스닥은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오늘 1.32%가량의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810선대 초반까지 갔네요. 813.83포인트로 역시나 3거래일 연속된 하락, 그리고 오늘의 낙폭이 깊게 나오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2% 육박하는 하락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해 줄지 여부도 미지수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대 지수대가 딱 20일 이평선 맞닿는 구간입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연일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큽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많고요. 상한가 종목은 총 3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동전자, 퀀타매트릭스, 세종텔레콤 이렇게 있습니다. 다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먼저 퀀타매트릭스부터 보시면은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암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종텔레콤은 거의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장에 후반 탄력이 더 좋네요. 상한가에서 거래 마무리 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뉴스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근래 들어서 대동 쪽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투자를 했다. 이 등등의 뉴스들도 있고요. 게다가 워낙에 재무 상황이 좋은 회사여가지고 무중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월 말부터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냈는데 뚜렷한 뉴스 여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장 급등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조금 전이네요.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내렸는데요. 타 법인 증권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미국 진출이 가속화된다. 랩지노믹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94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로 해석이 되네요. 전환사채 발행 대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자 배정이고요. 헬스케어 전문 PF 사모펀드 쪽으로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거니까 투자 유치로 해석이 되면서 현재 22%대의 급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유틸렉스나 셀레믹스 다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죠.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KH그룹들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하얏트메가 가시화된다라는 뉴스에 들썩였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KH전자는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룹주들 다소 좀 힙이 엇갈린다는 것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KH필룩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20%가량 급등하다가 지금은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6%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약바이오는 변동폭이 좀 크네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악재가 나와서 이 종목은 또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지치는 주간이었죠. 그동안의 에너지를 너무 뿜어내서인지 이번 한 주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거래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서 환율이 또 빠르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여러모로 좀 그동안의 청신호였다면 이제 살짝 노란불이 언뜻언뜻 비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 대비로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시면은요. 일본 증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쉬어갔습니다. 보합권 정도였고요. 하루 급등하면서 29,000선 넘어섰고 하루는 또 밀려 내려가고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04%의 제한된 하락이었고요. 28,930.33엔이었습니다. 전강 후 약이었네요. 오전장에는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결국에는 하락 전환된 채 약보합권에서 일본 증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기입니다. 중국도 패턴이 비슷하네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전강 후 약입니다. 사실 전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무색하게 거의 보합권 정도의 출발이었죠. 그랬는데 오후장은 더 약해졌다. 이 정도의 흐름, 우하향 패턴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0.32% 하락입니다. 3,267.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오늘 한중일 나란히 파란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에 대해서 금리 인상 기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달러에는 워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글로벌 강달러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연고점 썼습니다. 13년 4개월 내 최고치가 나오게 됐고요. 오늘 종가 보시면은 5원 20전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325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도 10원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원달러 환율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오시죠. 역시 국내 증시 확실하게 쉬어가는 구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남긴 채 거래를 마치게 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61% 하락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가 좀 빠지게 됐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에 채 못 미치는 모습 확인됐고 종가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2,492포인트 확인됐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 저점 2,492포인트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2,500선을 탈환을 해줬지만 오후장에서는 재차 밀려나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2,500선 결국 이탈했고요.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조금 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2,500선 회복하지 못하고 2,490선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 당연히 계속해서 많이 파는 모습이고 여기에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붙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록이 됐고요. 여기에 외국인까지도 9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은 2,700억 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면요. 역시 오늘도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바로 의료 정밀입니다. 유독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 2.77%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사흘 연속 하락 마감인데 오늘은 특히 호실적으로 그동안 주가 강세를 보였던 덴티움 쪽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온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밀 업종이 유난히 가장 크게 밀렸던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요새 이 포스코 케미칼 덕에 많이 올랐던 비금속 광물, 포스코 케미칼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 업종 오늘은 2% 가까이 뚜렷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이 1.2%, 그리고 운수 창고 1.13%, 그리고 건설 쪽이 1.1% 내리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반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요, 보시다시피 운송 장비입니다. 1.25%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소외가 됐다는 이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완성차 쪽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부진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오르면서 업종 지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뚜렷하게 1% 넘게 상승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도 만만치가 않았죠. 자, 보험업종 1.05%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업종이 0.45% 상승 마감이었고요. 섬유의복도 0.2% 오르는 모습,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부터는 0.02% 하락 등 그 뒤로는 조금씩 밀려나는 업종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방향성이 좀 엇갈렸던 투톱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는 보시면 전장 대비 0.98% 이렇게 밀렸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6만 900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시총 상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자, 거기다가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73% 반대로 올랐습니다. 이쪽은 96,4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빨간불을 켜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요. 오늘도 역시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하락 마감하게 됐죠. 전장 대비 1.1% 밀리면서 44만 7천원에 오늘 종가가 나타났고요. LG화학, 이 모회사죠. LG화학은 더 크게 밀렸습니다. LG화학은 1.69% 내려가면서 64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가량 내려가는 모습, 61만 8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나란히 이쪽도 소폭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보시면 0.8% 밀리면서 87만 원 아래에서 거래 종가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폭 좀 밀려났죠. 0.49% 내려갔습니다. 20만 1,5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네이버부터 보시면 그나마 이쪽은 덜 밀렸습니다. 0.8% 내려가는 모습, 2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아래쪽에 카카오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죠. 카카오는 사실 어제 장에서도 7만 원대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우려감을 낳았는데 오늘 장에도 매도세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76,7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자, 게다가 이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은요, 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과 함께 카카오톡 송금 제한 우려로 급락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죠. 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이번에 세제 혜택이 한국산 전기차에는 제외가 된다는 소식.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쪽에서는 불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요 며칠 주가 흐름이 계속 나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죠.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 넘게 상승으로 19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기아도 0.6% 올리면서 77,2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삼성물산부터 보시죠. 삼성물산은 전장 대비 0.4% 소폭 내리면서 정확히 12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절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0.39% 내렸습니다. 반대로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이 0.2% 소폭 오르면서 5만 8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입니다. 글로벌 LNG선 발주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면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신규 수주로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대형 조선 3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가 있었죠. 여기서 조선업 발전 방안도 논의가 됐다니까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조선주들은 오늘 장 후반 들어가면서는 조금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좀 밀리는 흐름이었죠. 종가 보시면요,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했습니다. 3%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현대미포조선은 1.39% 상승, 대우조선해양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도 종가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이 조선 기자재 쪽이 확실히 더 강했습니다. 이 한국카본과 그리고 동성화이텍, 그리고 일승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장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요. 그 사이에 위치한 하이로코리아, 이 종목은 어제장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어제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태움 같은 종목도 아주 강했죠. 11% 급등하는 모습, 이렇게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요. 가스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나오는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가스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현재 시간으로 16일인데요.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9.329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거기다가 이 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상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 관련주들의 주가도 아주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죠. 오늘 가스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T 에너지 같은 종목이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28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뚜렷하게 강세였고, 코스닥에서 관련된 종목 BHI입니다. 이 종목 4.85%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4% 밀리는 모습이었죠. 거래 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됐고요. 오늘 종가 814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 일단 한 차례 내려오면서 820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역시 더욱더 가파른 낙폭을 보이는 모습, 더 빨리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 815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역시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순매도였고요. 기관도 1,2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개인은 2,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시죠. 셀트론 형제들이 오늘도 요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0.9% 밀렸고요. 아래쪽에 셀트론 제약도 1.4% 이쪽이 낙폭이 더 컸습니다. 밀리면서 82,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HLB 확인해 보시면요. HLB가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한 부담감을 금세 떨쳐내고서 어제장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간암 임상 3상의 결과를 구두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보시면 전장 대비 1% 올라오면서 46,3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5% 뚜렷하게 오늘도 좀 밀렸습니다. 68,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2차전지 쪽에 데미지가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전장 대비 3% 넘게 밀리면서 11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LNF. LNF는 요즘에 양극재 대장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홀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고, 계속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BM보다 더 크게 밀리면서 5% 넘는 급락이 연출됐죠. 24만 3,3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오늘장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4%대에 내려가면서 11만 5,700원의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이쪽 뚜렷한 낙폭을 보였죠. 4.5%가 밀렸습니다. 24만 3,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로 넘어가 보시죠.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펄어비스만 그나마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가 3% 넘게 떨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펄어비스는 보합 수준에서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위메이드가 4% 넘는 낙폭을 보여줬죠. 6만 5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콘텐츠로 가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모두 다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5%, 리노 공업이 0.6%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이죠. CJ ENM이 1.3% 밀리면서 98,8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도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낙폭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 0.69% 밀리면서 14만 3천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어제였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함께 늘 움직이는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는 주가 상승을 보였죠. 자, 그런데 역시나 길게 가지는 못했고요. 윗꼬리를 꽤나 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상황 보시면 첼시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종가 6%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셀레믹스의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13%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대성미생물 6% 상승, 제일바이오와 이글벳 그리고 오디텍이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